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이 형제 간의 친밀감을 못 느끼게 될 원인이 된 거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위해서는 가족 여행을 한번 가보자. 형제들끼리 운동을 좀 같이 하도록 이렇게 좀 몸으로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좀 중간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형한테는 네 동생이 형 자랑을 은근히 하더라. 또 동생한테도 야 형이 너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표현하고 몸이 부딪히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자녀들이 성장하면 엄마의 역할보다는 아빠의 역할이 더 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자녀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통해서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후회가 된다. 다시 낳아서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질문을 하나 또 보고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죠. 저는 20살짜리 아들하고요, 25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작은 아이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나갔다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큰 아이하고 작은 아들이 서로 너무 서먹서먹하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서 엄마로서 어떻게 서로 거리감을 좁혀줄 수 있는지 그거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들 둘인데 5살 아마 차이가 있나 봐요. 근데 둘이 서먹서먹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이 어머니의 염려입니다. 우선 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이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서로 형제 간의 그 친밀감을 못 느끼게 될 원인이 된 거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가족 여행을 한번 가보자. 가족 여행을. 그래서 부모님과 가서 특별히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또 가다가 어디 탁구장을 들어간다든가 해서 운동을 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몸으로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는 좀 중간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자꾸 은근히 이렇게 형한테는 네 동생이 어디 다니면서 형 자랑을 은근히 하더라. 막 이러고 또 동생한테도 야 형이 너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생일 같은 때 동생의 생일이다 뭐 이럴 때 형한테 카드를 하나 쓰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카드를 쓸 때 좀 솔직하게 오랫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나는 널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알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난 너를 동생으로 두어서 참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표현하고 몸이 부딪히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자녀들이 성장하면 엄마의 역할보다는 아빠의 역할이 더 큽니다. 우리 애 어릴 때는 엄마 역할이 중요하지만 특히 아들들이고 크면 이제 아빠가 좀 데리고 운동도 하고 또 집에 이렇게 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게임 뭐 이렇게 막 뭐 어디 가서 보물 찾고 뭐 이런 거. 집에 놀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가족을 친밀하게 만듭니다. 그런 어떤 노력을 하시면 아마 금방 좋아질 것 같고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노력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은 질문이 있으시죠? 네. 자, 우리는 지난번에 1살 반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신뢰라는 아이 마음속에 엄마를 신뢰함으로 아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 세상은 편안하고 우리 엄마처럼 나는 믿어도 되는구나. 아, 내 엄마처럼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도 좋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도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좋은 분이라는 희망이 여기 생겨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 엄마와 이 아이가 애착을 해야 된다. 건강한 애착. 제가 건강한 애착이라고 말한 이유는 애착에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한 애착이 있고 불건강한 애착이 있어요. 건강한 애착은 이 아이한테 애착을 지금 줘야 되니까, 신뢰를 줘야 되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가 걸음마를 걸으면 놔줄 수 있는 거, 그게 건강한 애착이고, 불건강한 애착은요, 엄마 자신이 늘 뻥 뚫려 있고 공허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공허감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애착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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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는데, 그럴 때는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걷고 성장했을 때 엄마가 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엄마를 채우기 위한 애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불건강한 애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엄마가 안전감이 있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아이의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아이가 필요하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자, 1살 반까지 우리 애가 신뢰가 잘 형성됐다. 그런 애들은 보면 벌써 다르다고 그랬어요. 밝고 방실방실.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딱 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아, 저 아이는 신뢰가 형성됐다. 딱 느껴져요. 왜냐하면 엄마 품에 딱 안겨 있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딱 근데 엄마하고 이제 아이하고 딱 애착되어 있는데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림이 좋다. 그러면서 있는데 얘가 이제 엄마 어깨 바깥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엄마라는 안전기지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제가 이제 세상을 대변하는 거니까 에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까꿍 까꿍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세상은 좋은 거란다. 믿어도 된단다. 너무 강팍하게 안 살아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까꿍 그래서 얘가 엄마 속으로 쏙 들어가요. 왜냐면 엄마는 베이스 캠프야. 안전기지야. 들어갔다가 다시 얼굴을 쭉 내밀어. 그럼 내가 까꿍 그래서 또 쏙 들어가. 나중에는 제가 귀찮아서 안 쳐다보는데 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나하고 놀재 막. 그러면서 내가 아, 참 좋다. 얘는 이미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밖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바깥을 좋은 곳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탐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뢰를 얻은 우리 아이는 이제부터 이제 1살 반이 지나면 서서히 엄마 품을 이제 떨어서 걸음마를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최초의 독립. 최초의 독립.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독립은 학교 갈 때 떼어놓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립은 군대 가는 거. 아니, 결혼하는 거. 이런 거라 친다면 요게 이제 처음으로 엄마 품에 있다가 엄마가 나고 나가 엄마였다가 이제는 걸음마를 걷고 지가 한 번 지 손으로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얻어야 할 것이 이번에는 자율성. 1살 반까지는 신뢰였다면 이번에는 얘가 자율성이라는 걸 얻어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율성. 자율성. 자, 자율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신감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2걸음을 처음으로 걸어봐. 그러다 쾅 넘어졌어. 그랬을 때 우리가 자율성을 넣어주고 권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칭찬을 해보세요. 와, 2걸음이나 걸었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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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면 얘는 거기서 뭘 그냥 성공 경험을 해요. 성공 경험. 그걸 다른 말로는 의기양양을 경험해야 된다. 마치 세상에서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아, 자기는. 그래서 2걸음이나 걸었어. 박수, 박수. 그러니까 얘가 와, 나는 해냈어. 그때 얘가 이 속에 자율성, 자신감 이런 것이 딱 생겨서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밥을 먹어요. 2숟가락을 지 손으로 먹어보는 거예요. 2숟가락은 입에 들어가는데 8숟가락은 흘려. 당연하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보세요. 그렇지. 와, 2숟가락을 먹었네. 내 손으로 먹을 줄 알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는 할 수 있다. 성공 경험. 그러면 어린애가 배우는 거니까 더 강력해요.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자율성이에요. 근데 2걸음 걷다가 넘어졌을 때 왜 이렇게 넘어지고 그래? 또 흘리면 왜 이렇게 흘리고 그래? 그럴 때 얘는 반대로 나는 이것도 못해. 난 이런 것도 못하는 존재야. 그래서 그걸 수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치심 또는 의심, 자기의심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것도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어린 시절의 경험은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얘의 아주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것 같지만 알아요. 근데 엄마들이 이런 엄마가 있어야 돼. 너무 엄마가 깔끔해. 깨끗해. 그래서 그냥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또 뭐 온갖 장식을 크리스탈 뭐 장식을 다 해놓고 애가 만지려면 애비 만지지 마. 애비 깬다. 꼼짝 마. 그럼 얘가 뭘 해보지를 못해. 뭘 만져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못 해보니까 얘가 자율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좀 애기 키울 때는 좀 다 치우고 아이가 다치지 않게만 우리 보호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엉금엉금 가면서 만져보고 그래서 이제 모퉁이 같은 데 다 뭘 붙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애가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싱크대에 엄마가 설거지할 때 싱크대에 문 열고 밑에 있는 냄비 다 끄는 냄비 꽝꽝꽝 얼마나 좋은 장난감인지 몰라요. 뭐 플라스틱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좋은 탐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엄마 곁에서 노는 거예요. 안정감 있게. 근데 처음에 그 신뢰를 경험한 애들은 잘 놀아요. 왜? 마음속에 이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잘 놀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얘 마음속에는 엄마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것을 기초로 다 시도하는 거야.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오줌도 자기가 여태까지는 그냥 쌌는데 조금 참았다가 엄마 쉬 그랬더니 어이구 가서 오줌 쉬 쌌는데 어이구 오줌도 가렸어. 와 잘했네. 여보 얘가 오늘 오줌을 가렸어요. 그러면 성공 경험 의기양양. 근데 아이고 오줌 쌌어. 키 쓰고 가서 소금 얻어와. 그러면 수치심. 나는 이것도 못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자기 의심.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시도했을 때 좀 칭찬해 줘라. 그리고 좀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 이렇게 잔디밭이 있었어요. 잔디밭이 있었는데 학교에 거기에 어떤 그 어머니가 요만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저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잔디밭이 참 안전해요. 그러니까 애가 여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탐험해야 돼요, 거기서는. 근데요, 저하고 그 어머니하고 얘기하는데 애가 한 걸음만 나가려면 이리 와. 일로 가려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애를 자꾸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만 애를 좀 놔두시라고. 그리고 내가 보호할 테니까 좀 놔두시라고. 그러고는 2걸음 뒤에서 이렇게 서서히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애가 처음에는 이렇게 불안해하다가 나중에는 지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탐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엄마가 달려가서 막 일으키려고 그랬어. 내가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탁 넘어졌다가 이러고 일어나요. 좀 있다가 또 아이가 돌멩이 하나 딱 집어. 이 엄마가 또 달려가려고 해서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랬어요. 이 돌멩이 잡아서 이랬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탁 버려요. 그리고 온 데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니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배우는 중이고 많은 것을 지금 시도하고 관찰하는 중이에요. 근데 한 번 가니까 거기에 약간 위험한 이렇게 곳이 있었어요. 걔가 글로 가려고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안으면서 거기 위험하지. 그리고 방향을 딱
돌려줬더니 또 막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야 돼. 그게 자율성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뭘 시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첫째 날 배운 것처럼 너무 과잉보호를 하면, 너무 아이가 못하게 하면 아이는 좌절을 느껴요. 그런 아이들이 자율성이 생기지 못해요. 좀 시도하도록. 그리고 칭찬을 크게 해줄 때 우리 얼굴을 좀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부모는 애가 뭐 별거 아닌 거지만 했을 때 크게 우와 잘했어. 지금 그 얼굴이 아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 또 틀렸구나 이러지 말고 우와 잘했어. 와 해냈구나 이렇게. 그럴 수 있어야 얘는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만져도 보고 시도도 해보고 밥도 또 먹어보고 한 일에 대해서 성공 경험을 할 때 얘는 자율성을 배우게 되면 어른이 돼가지고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3살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는 이제 유치원도 가고 이제 3살에서 6살까지. 요거를 우리가 보통 학문적인 용어로는 학년전기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유치원 시절이에요. 이때 애들은 이제 막 호기심이 생기고 지능이 막 발달해요. 호기심이 생겼다는 얘기는 많이 묻는 거예요. 엄마 왜? 라고 많이 묻죠?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왜라고 물을 때 답을 잘 해줘야 되죠? 예를 들면 엄마 해가 왜 있어? 해가 왜 있어? 해가 왜 빛나? 자 이러면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예, 참 좋은 답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모를 때는 되물으면 돼. 와 좋은 질문이네. 해가 왜 있을까? 이러면 돼요. 우리가 또 천재인가 보다. 수소가 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아이에 맞게 그냥 물으세요. 그러게 해가 왜 빛날까? 그러면 얘가 지가 막 생각해. 엄마는 그것도 몰라. 그래야 따뜻하지. 그래야 꽃이 피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러면 돼요. 그럼 얘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마음껏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줘야 되는데 너 쓸데없는 질문 할래 너?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바빠. 비디오나 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 호기심이 죽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지능의 기초가 뭐예요? 호기심이죠. 정 모르면 아이가 질문했을 때 우리 한번 답을 찾아볼까? 요즘은 왜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식 검색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왜 빛날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다 그리고 그냥 같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한테 들으세요. 하여간 이때는 아이가 마음껏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능이 발달하고 또 감성지수가 발달하고 이럴 수 있는 시기니까 그 아이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러지 말고 그러면 못 써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걔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정답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어? 정말 그랬구나 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애들이 말이죠.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요. 그림이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색칠하기 그래가지고요. 막 이렇게 여기다가는 살색, 여기다는 초록색. 내가 살색에다 딴 색칠하면 틀렸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근데 그거는 별로 창의성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가 어떤 색을 칠해도 돼요. 지 표현을 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림을 그렸는데 얘가 강아지 다리를 10개를 그렸어.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는 게 또 좋을까요? 또 해보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예, 너무 잘하셨어요. 일단은 얘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어머, 이 강아지는 다리가 10개네? 그러면 틀린 건 알죠. 그러면서 왜 강아지가 다리가 10개일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얘가 그다음부터 막 둘러대요. 뭐라고 둘러댈 것 같아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 강아지는 빨리 가려고 다리가 10개야. 뭐라든가. 아니면 엄마 강아지 뒤에 강아지가 또 숨었어요.
그래서 여기 숨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이게 와 그랬어? 라고 말하면 돼요. 만약에 해를 2개 그렸다 그러면 틀렸어 그러지 말고 와 왜 해가 2개일까? 그럼 얘가 그때서부터 이건 엄마 해, 아빠 해 혹은 뭐 친구야 친구 뭐라든가 그렇게 둘러댈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그러면 못 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빠.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끔 요때 보면요. 애들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이 공상을 잘 구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애가 이렇게 우리 집에 호랑이 있다? 그럼 옆에 우리 집에 10마리 있다? 이러고 놀아 막. 그렇게 놀 때 우리가 바로 잡아주긴 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바로 잡아야 되냐면은 어이구 우리 집에 호랑이 있으면 잡아먹지. 호랑이는 동물원에 있지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너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냐. 요게 어디 호랑이가 우리 집에 있어. 이거 지혜비 닮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얘가 어쩌다 한 말인데 이걸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면 얘는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하면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요. 어쩌다 한 말인데 내가 정말 나쁘구나. 그 다음부터는 얘가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을 해요. 처음엔 거짓말인지 모르고 했는데. 그리고 애들이요 다 동기가 있어요. 어떤 엄마는 아이를 무지무지 때렸대요. 그래서 왜 때렸냐니까 거짓말해서 때렸대요. 그래서 왜 때렸냐 그랬더니 아이가 유치원 갔다가 그 미술학원을 가 있으면 끝날 때 엄마가 데리고 가는 거래요. 근데 이 애가 말이죠. 미술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유치원에서요 나를요 데리러 와가지고요 아이스크림 사주고요 그리고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은요 너무 이게 거짓말을 하는 법을 몰라서 하루 했으면 속았을 텐데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한 거야. 선생님이 속아주니까.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한테. 아니 그러셨냐고. 전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아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렇죠. 동기 없는 거짓말은 처음에는 없어요. 얘는 엄마가 좀 자기 유치원 끝났을 때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친구들처럼. 그 아이스크림도 사주는 거 보니까 부러웠어. 또 뭐가 있었냐면은 미술학원이 너무 얘한테는 힘들었거나 미술학원 선생님이 무서웠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너 왜 거짓말했니? 라는 거짓말이라는 단어도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얘 속에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왜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유치원 안 갔는데 너 왜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엄마 야단 안 맞을 것 같으면 이제 말하면 성공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엄마 사실은 엄마 나 미술학원 가는 거 싫어. 그럼 왜? 그럼 엄마 거기 날 때리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무서워. 뭐 등등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얘 얘기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의논을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냥 그 엄마는 거짓말을 시켰다고 얘의 그 동기는 살피지 않고 너 어디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이야 막 얼마나 때리면서 뭐 잘못했다고 빌어. 몇 대 맞아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지옥 가. 벌 받아.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벌 주는 하나님, 지옥 가게 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 나쁜 애구나. 뭐 어떤 어머니는 나는 나쁜 애요, 나는 나쁜 애요라고 외우라 그랬대. 여러분 아이한테 죄책감을 넣어주면 이거는요
나이가 들어도 죄책감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죄책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죄책감. 그거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죄책감을 못 느끼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는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그거는 큰 아주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뻔뻔한, 그러나 가짜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별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왜 괜히 내가 나쁜 사람 같은, 그 괜히 난 벌 받을 것 같고, 괜히 교통사고 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혼낼 것 같은 그런 것, 그거는 상처로서의 죄책감이에요. 근데 이 어릴 때 요 시기에 엄마가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심리학에서는 초자를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되지만, 너무 아이한테 이래야만 된다, 저래야만 된다, 남이 뭐라고 하겠니, 이놈하지, 하나님이 이놈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그걸 넣어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계를 해도 죄책감을 주지 말는 훈계를 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시켜도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러지, 요 거짓말쟁이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애가 이때는 굉장히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나이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네가 나쁘다고 하지 말고 요것만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유치원 시절에 얻어야 될,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1살 반까지는 얻어야 될 것이, 한번 저를 따라, 신뢰. 야, 여러분 잘, 네. 그 다음에 1살 반에서 3살까지는 자율성. 자, 3살에서 6살까지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도성. 솔선성. 창의성.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솔선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면 솔선성이 떨어지지 않은 애는 저요 이렇게 말하. 솔선해서 뭘 할 수 있다. 내가 해볼래요. 저요. 내가 답할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애는 솔선성, 주도성이 있는 애예요. 그런 애들은 어려서부터 자율성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해볼래요. 내가 답해볼래요. 이럴 수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지혜야 답해봐. 그런데 지혜가 선생님 질문을 잊어버렸어. 가만히 있어. 빨리 답해봐.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오줌 마려워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지혜야 네가 질문을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다시 다음에 생각나면 답해라. 이래야 되죠. 그래야 이게 주도성, 솔선성이 떨어지지가 않죠. 근데 너 왜 모르면서 손들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되면 얘는 또 망신, 수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하면 잘 손을 안 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다 망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에 1년쯤 지나면 아무도 손 안 들어. 아주 뻔뻔한 애 빼놓고는 손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밝게 자랐고 솔선성 있는 애들은 내가 해볼래요. 엄마 내가 그려볼래. 내가 해볼래. 이런 애들은 주도성이 있고 솔선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아마 대부분이 제가 짐작컨대 여러분이 큰 애들은 이게 좀 없어. 근데 작은 애들은 내가 해볼래요. 내가 이걸 많이 해. 왜 그러느냐? 큰 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관심이 지대한 나머지 천재인 줄 알고 너무 과잉 기대를 가지고 너무 애들을 속박했기 때문에 솔선성, 창의성이 좀 떨어져요. 왜? 두려워서 야단 맞을까봐, 틀렸을까봐. 밑에 있는 관심을 안 가졌더니 얘네들이 솔선성이 있어. 내가 해볼래. 아예 엄마 내가 할래. 이럴 수 있는 애들은 솔선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블럭을 맞히잖아요. 애들이 블럭을 맞춰도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 이제 세모난 구멍에다가 얘가 세모를 넣어야 돼요. 넣는데 얘가 네모를 찾아서 막 집어넣어요.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짜증을 내. 안 맞아. 이러고 짜증을 내요. 자, 이걸 도와주는 방법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얘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와, 블럭놀이를 하고 있어? 참 잘 맞추고 있네.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와, 지금 세모를 맞추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세모에다가 네모를 맞추니까 잘 안 맞나 보네. 근데 참 잘하고 있다. 한번 네모를 찾아볼까?
그러면서 얘 손이 닿는 곳에 엄마가 슬쩍 네모를 찾아서 그 손이한테 슬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세모를 버리고 네모를 이렇게 집으려고 그래. 집으려고 그래서 딱 집으면 얘가 이제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좀 못 맞추면 또 엄마가 요 팔 뒤꿈치 도와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탁 맞춰. 그다음에 지가 맞춘 게 아닌데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저 블럭에서 네모를 찾아서 이렇게 착 맞췄을까? 착착착, 잘했어, 잘했어. 지가 한 것 같아. 사실은 다 도와줬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 다 하게 해주시고, 또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다 해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얘가 주도성이 있으려면 자꾸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시도해보고, 우리는 그냥 안 도와주는 듯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시절의 애들은 깔깔대고 많이 웃는 아이, 그런 애들이 마음속에 창의성이 있어요. 웃는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눈을 잠깐 바라보세요. 내가 키우는 아이의 눈을 잠깐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눈에 두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수치심이 있는가? 그리고 벌써 우울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5살인데도 우울이 있는 애가 있어요. 웃음이 없어. 아이가 웃음이 없어. 아이는 깔깔 웃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 우리는 엄마 역할을 많이 강조했어요. 깔깔 웃는 거를 도와주는 건 아빠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점잖은 아빠보다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아빠를 좋아해요. 자기하고 놀아주는 아빠. 막 그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아이하고 막 엉금엉금 기는 아빠. 그런 아빠를 좋아해요. 목마를 태우고, 그리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애들이 까르르 아빠 또 해봐. 그러면 또 해봐. 또 해보면 또 해봐. 애들은 지치지 않아. 10번 해봐. 10번 해주는 거야. 그럴 때 애의 마음속에 이 웃음이라는 게 있다는 건요, 엄청난 창의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웃지 마! 어디 웃어! 공부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기교육, 여러분 아이 속에 우리 배운 대로 신뢰를 넣어주고 자율성을 넣어주고, 그리고 마음껏 생각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솔선성을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얘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공부는 호기심이에요.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요, 앉아서 이렇게 혼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얘가 뭘 혼자서 하고 있을 때는요, 얘가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기고, 그런 아이들은 지구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가만 내버려둬야 돼요. 근데 막 그냥 가만히 내보고 뭐하니. 그래서 부모라는 건 이래요. 엄마라는 건 아이가 혼자 놀 때는 가만 내버려두고 한참 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다시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한테 막 앵겨. 이거는 앵길 때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충분히 찼다. 그러면 혼자 가서 놀아. 놀 때는 이제는 이게 충분히 차서 이걸 소모하고 있는 중에, 마치 우리가 주유소 가면 내 기름 탱크가 비었으면요, 주유소 가잖아요. 가서 꽉 채우잖아요. 채운 다음에 다 찼으면 어디로 가요? 일산도 가고 분당도 가고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또 모자르면 또 주유소에 가는 것처럼 부모는, 특히 엄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정서적 탱크라고 얘기해요. 이모셔널 탱크를 채운다. 그 아이는 혼자 막 놀 때는 이게 찼어. 엄마가 안 필요해. 그래서 노는 거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는 가만 내버려두세요. 근데 얘가 이제 조금 있다가 허전해. 그럼 이제 엄마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아유, 요게 또 이제 엄마가 그리운 거구나. 그러면, 그래. 다 한참 안아주면 꽉 찼어.
그럼 얘가 또 밀어붙여 엥 하고 밀고 또 나가. 요거를 잘해야 돼. 근데 어떤 엄마는 거꾸로야. 놀고 내보고 이리 와 그러고 안기 내보고 저리 가. 완전히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가시죠, 여러분. 근데 또 안 힘들 때는 안 가시죠. 근데 하나님 그걸 다 허락하셔요. 그것처럼 우리 부모, 우리 엄마는 아이가 힘들 때는 안아주고 그리고 힘을 얻었을 때는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엄마라는 이미지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이미지가 애 마음속에 딱 심어졌으면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 잘 놀아요. 왜 잘 노는 줄 아세요? 이 마음속에 엄마가 있거든. 내가 힘들면 달려갈 곳이 있거든. 그래서 친구하고 잘 노는 거예요. 이게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채워진 애는 친구하고도 막 못 놀아. 왜? 아직도 결핍이 일어났어. 막 못 놀아. 그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이런 거 안 배우셔도. 자, 우리 옛날 깍꿍놀이라는 게 깍꿍놀이. 깍꿍놀이가요. 이게 아이한테 좋은 이 엄마라는 아주 편안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딱 심어주는 그런 놀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엄마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엄마 없다. 그럼 애가 안 보여요? 그랬다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아, 엄마가 잠깐 안 보이지만 엄마는 존재하시는구나.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 엄마가 커튼 뒤에 딱 숨어. 엄마 없다? 그럼 조금 있다가 애가 삑 하고 울리면 에이그 엄마 여기 있잖아. 이거 요거 봐. 그러면 아, 엄마가 안 보여도 있구나. 그럼 좀 이따가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 따가닥 설거지를 해요. 그럼 애가 거실에서 놀아. 노는데 따가닥거리는 소리가 얘한테는 엄마예요. 그 속에 엄마의 편안하고 그 이미지가 다 있어요. 엄마라는 느낌이. 그 여기서 노는 거예요. 다 충분히 얘가 정서가 찼기 때문에 놀아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려. 조금 있다가 얘가 엄마가 그리워서 엉금엉금 와. 이러고 오니까 엄마가 에휴 엄마 찾았어? 엄마 여기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엄마 좀 있다가 엄마 쓰레기 버리고 올게. 그러고 나가. 나가면서 문을 꽝 닫아. 그랬을 때 이 공간에 엄마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엄마가 좀 있다가 다시 문 열고도 아유 요 눈 좀 봐. 엄마 없어질까 봐 걱정했어. 엄마 어디 안 가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 엄마는 항상 내가 필요할 때 계셔주는 거구나. 엄마는 있어. 그럼 내가 유치원 가서 놀아도 엄마는 집에 있어. 그런 신뢰와 안정감과 그런 것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나는 나에게 엄마의 이미지가 나한테 있어요. 돌아가시지만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엄마 쓰레기 버리고 올게 그러고 나가가지고 구역예배 갔다 와. 구역예배.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애가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한 번은 옛날에 어떤 시사 프로를 봤는데요. 거기에 어떤 그 타가소에 시립 타가소 같은 데서 어떤 오누이가 놀고 있는데 그 신발장 있는 데서 신발 근처에서 놀아요. 안에 장난감이 많은데도.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 왜 여기서 노니? 그랬더니 그 한 6살 된 남자아이가 동생 손잡고 이래요. 우리 아빠가요. 우리 여기다 데려다 주면서요. 돈 벌어서 얼른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얘가 아빠가 왔다가 자기 못 찾을까 봐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못 찾을까 봐 신발장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걔 눈이 말하는데 우리 아빠가 금방 우리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눈에 벌써 기대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이미 버림받은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고 세상은 좋은 곳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어린아이지만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충분하게 이렇게 이
심리학에 의하면 6살까지 아이의 성격은 거의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만 잘해주면 그 다음에는 점점점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오히려 어릴 때는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러면 나중에요 중학교 되면 애들이 엄마가 딴 일을 해도 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엄마가 자기 일을 가지면 애들이 좀 편안해해요. 너무 나한테 간섭 안 하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 결핍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1살 반까지 신뢰를 넣어주고 그리고 3살까지 자신감, 자율성을 넣어주고 그리고 유치원 시절에 마음껏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마음껏 창의성을 발할 수 있도록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좋은 생각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에게 선택을 주고 너는 그림 그릴래? 아니면 피아노 칠래?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선택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창의성을 갖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런 죄책감을 넣어주지 말아야 돼요. 이 어린 시절 애들한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아이를 종교적으로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주셔. 이놈하지. 저번에 교회에서 애가 우니까 너 교회까지 와서 울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하나님 이놈하시지. 하나님 이놈 안 하세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곁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야단치시고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밝게 키우세요. 밝게. 그러면 초등학교 가가지고 밝은 아이들은 공부도 창의성 있게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마음껏 웃고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느끼고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녀로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